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정말 거대한 보이지 않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그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AI랑 글로벌 에너지. 이 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으시죠?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둘을 아주 단단하게 묶는 숨겨진 고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 정답은 바로 LNG, 액화천연가스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그냥 여러 에너지원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LNG가 이젠 지정학은 물론이고 기술의 미래까지 좌지우지하는 정말 가장 뜨거운 자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기를 LNG 역사의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환기라는 뜻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LNG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상상도 안 가는 온도죠. 이 온도로 차갑게 얼려서 액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부피가 무려 600분의 1로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부피가 작아지니까 배에 실어서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게 된 거. 이게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갑자기 LNG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의 거대한 사건이 거의 동시에 터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판을 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영화 같아요.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충격, 바로 유럽의 전쟁이 터졌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적 충격, 그러니까 AI 혁명이 폭발한 거죠. 이 두 사건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에너지 시장을 덮친 겁니다. 유럽은 당장 러시아와 가스를 대체해야 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바로 그 타이밍에 AI가 나 전기 엄청나게 먹을 거야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 식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니까 당연히 공급 시장에 힘의 공백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텅 빈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가스의 왕좌를 둘러싼 삼국지가 시작된 겁니다. 한 축에는 셰일 혁명을 등에 업은 미국과 전통의 강호 카타르가 무섭게 세를 불리고 있고요. 다른 한 축에서는 기존의 절대 강자였던 러시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나라가 미래의 LNG 공급 시장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 거죠. 이 권력 이동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한번 보세요. 2030년까지 미국과 카타르의 생산량 전망은 그냥 하늘로 솟구치죠? 반면에 러시아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에너지 패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많은 LNG를 다 누가 쓴다는 거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시선을 공급에서 수요 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큰 손들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러시아 가스를 대체해야 하는 유럽, 그리고 한창 산업화가 진행 중인 아시아. 이 둘은 전통적인 수요처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 모든 판을 뒤흔드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945테라와트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냐면요. 불과 몇 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양이랑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AI 시대에 GPU가 두뇌라면 에너지는 심장이다. 아무리 똑똑한 두뇌, 즉 반도체가 있어도 심장이 멎어서 피를 공급하지 못하면 끝이잖아요. 바로 그 심장의 역할을, 그 막대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LNG가 맡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돈과 권력이 움직이는 판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생기죠. 그렇다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LNG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땅에서 가스를 캐내는 단계, 이걸 업스트림이라고 하고요. 그걸 액체로 만들어서 배로 실어 나르는 중간 단계, 이게 미드스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다시 가스로 바꿔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계가 다운스트림이죠. 여기서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석유 투자는 마치 짜릿하지만 변덕이 심한 연애 같고, 가스 투자는 안정적인 결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가는 지정학적 이슈 하나에 막 널뛰기를 하잖아요. 고위험 고수익이죠. 그런데 가스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재라서 장기 계약을 통해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생각해보면 핵심 투자 포인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가스를 직접 캐내는 업스트림은 앞으로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미드스트림입니다. 왜냐? 생산된 가스는 좋든 싫든 무조건 이 파이프라인과 액화 시설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건 안정적으로 통행료를 받는 사업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미드스트림의 가치가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싸진 가스를 활용하는 다운스트림, 발전소 같은 곳도 당연히 매력적이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정학, 기술, 그리고 투자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거대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LNG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는 것. 한쪽에서는 전쟁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다른 한쪽에서는 AI라는 뜨거운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 바로 그 동맥이 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두뇌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즉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심장의 박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 이 LNG의 통제권을 과연 누가 주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에 미래 세계의 패권이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